올 때 이제 양쪽에서 이제 기관차가 걸어놓고 이제 쫙 쏴져 있면은 그러면 이제 이 화력이 집중되면서 이제 사상자가 많이 이제 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제가 이제 이게 청산리 전투 뭐 이런 거 입고 나가지고 열받으니까 이제 만주에서 이제 싸그리 다 이제 대부분들이 죽고 만주 사변이 일어나고 이제 일본이 그 꿈쩍도 안 하던 일본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연희주 쪽에 들어와 있었던 이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대한독립군단을 우리가 제대로 할 테니까 이제 내려가지고 일본 내에 물러가라. 그래서 그건 뭐 이제 뒤에서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할 테니까 뭐 물러가라. 뭐 그런 식으로 좀 풍박을 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라가 힘이 없으면은 뭐 이래 털리고 저래 털리고 그냥 이용되고 그냥 결국은 그냥 그 사람들 밑에서 그냥 치다버리 하느라고 끝나는 거죠. 노건 씨는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그 시기에 대해서 여기 와서 배운 거? 알게 된 거? 그 정도? 제가 수사 논문을 1991년부터 2016년까지 흑로 복사를 이제 했는데 1993년부터? 91년부터 그러니까 무체되고 나서 그때 지도 교수님께서 꼭 첫 번째 첫 분야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시는데 한국과 러시아 민족 간의 연결고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관련해서 몇 가지 이렇게 문서를 하셨는데 당시 이제 흥정도에서 이제 해주로 넘어왔던 공무들이 있을 때 러시아 사람들이 보고 나서 물어봤대요. 왜 왔냐고. 근데 그 흥정도 농민들은 여기가 조선인지 러시아인지 모르고 그냥 온 겁니다. 그리고 국경선이 없으니까. 네. 근데 러시아 사람들도 또 순찰 도는 인력이 해봤자 10명이 안 되는데 13가구가 넘어온 거 포시에트만에 근데 이게 조선 땅인지 뭐 러시아가 됐던 다른 나라 땅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근데 대략 이게 다른 나라라는 개념은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지금 여기가 농사가 안 됐는데 그럼 보통 따뜻한 데로 가지 더 추운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밑으로 가면은 같은 조선 시대지만은 위에는 조선과는 다른 시대라는 거를 어렴풋이는 알지 않았을까요? 어디가 경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로 간 거죠. 저도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렴풋이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제 그때 주지사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냐 이러니까 우리는 한국이니까 왜 왔냐 우리 조선 땅 아니야? 네. 그래서 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모르고 오니까 이런 식으로 서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 무시를 해요. 몇 명 안 되니까. 네, 따로 조치를 안 내리고 그냥 무시를 합니다. 그러놓고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만까지 불어나니까 그때는 무슨 단어를 쓰냐면 황색 위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황색 위협.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데 무슨 무시해야 되고 공사를 결정하니까 이런 건 그냥 이용할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권 받고 싶은 사람 줄게요 했더니 또 안 와요. 그 조선 사람들이. 우리 조선인이 전에서.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바뀐 겁니다. 소련으로. 그때부터 이제 그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공식 문서에 의하면 일본을 가상조국으로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나라가 바뀐 건 1917년이잖아요. 네. 네네. 나라가 그때부터 이제 바뀌고 그때부터는 두 가지 투트랙으로 이제 당국에서 이제 그 조선인들을 관리를 하는데 얘네 그냥 우리한테 편집해서 공산당원으로 키울까 하는 시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근데 못 믿겠어 라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홀로도모르가 있었고 싹 다 굶어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채우지? 근데 동쪽에 보니까 농사 쟤네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데 이제 공식 문서에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얘네를 보내겠음이라고 기록을 못하니까 일본과의 이제 그 밀접한 그 스파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지리적으로 열거합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때는 시대적으로 한국인들이 일본과 붙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련 당국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는 게 크게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일본은 적대적이었으니까는. 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 보면 그 포시에트만에 처음에 13가구가 발견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육로로 이렇게 넘어간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동안 그 해류가 이렇게 저기 남쪽에서 이 북쪽으로 연안 따라 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해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돌아요. 올라갔다가 돌다가 이게 바람이 따라 이렇게 오는데 뭐 표류를 했든지 뭘 했든지 뭐 그 러시아 그쪽까지 흘러간 것 같아. 흘러가가지고 뭐 정착해가지고 뭐 살고 하니까 괜찮고 하니까는 어쩌지 해가지고 또 자기 동네 가가지고 또 몇 명 데리고 오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불어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만 쪽에서 살았다는 거 보니 무슨 업이나 그런 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뭐 오며 가며 하다가 옛날에 바이킹 시대 때 벌써 저 신대로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라워처럼 타고 간 건가? 그럴 수 있죠. 뭐 배가 흘러가가지고 뭐 배 타고만 다니면은 어디로 어떻게 갈지 그건 모르거든요. 바람 따라 그냥 가는 거니까. 그랬고 이제 거기서 또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여기 식량이 잘 이렇게 생산이 안 됐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선인들 와가지고 뭐 미역 뜯어먹고 뭐 산에서 고사리 캐 먹고 하는 걸 보고 그런 거를 이렇게 먹고 사는 거를 이렇게 가르쳐 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한식을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 가지고 조선인들한테 얻어먹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미역도 따먹고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조선인들 때문에 여기가 이제 그 연해주 쪽이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상업도 발전하고 또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제 또 러시아 선장의 아들로 양아들로 들어가가지고 뭐 배 타고 전 세계 돌아다니는 그분이 최재형이지 그분이 이제 독립운동의 이제 그 재무장관 까지 임장에 이제 재무장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사실은 그분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뒤에서 이제 돈을 내가지고 독립운동하고 그러니까 이거 임시정부가 이제 뭐 사실은 그 7개가 있었어요. 7개가 있다가 나중에 1919년 저기 4월 11일 날 상해에서 임정이 생기고 뭐 국민회의 구체해가지고 많이 생기는데 1919년 4월 23일 날 한성정부가 생기면서 이게 쭉 통합이 돼가지고 이게 1919년 9월 11일 날 상해로 다시 와가지고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이름으로 상해 임정이 아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이름으로 다시 간판을 이제 걸거든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중국 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려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흩어져 있던 이런 분들 막 다 뒷돈대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연해주 쪽에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1918년에 그 한인사회당을 이동희가 만들어가지고 한인사회당을 하면서 이제 또 러시아 그 사람이 임정에 또 이 총리도 하고 이렇게 뭐 그래 들어왔는데 나중에 또 자기 사람들을 저기 레닌한테 보내가지고 금을 또 받아와 금화를 그래가지고 이게 받아오다가 중간에 배달 사고 나고 또 한 번 더 보내가 배달 사고 나고 해가지고 그게 1차 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 2차 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그 좌파들은 돈을 빼돌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끼리 또 죽이는 뭐 이래가지고 진리비를 누가 죽여가지고 김구가 뭐 보내가 죽였다.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뭐 그래가지고 시신을 그냥 뭐 길바닥에 버려가지고 어쩌고 뭐 그러고 나중에 그때 빼돌린 자금이 뭐 조선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반도로 들어가가지고 어쩌고 뭐 동아일보를 창설했다 뭐 창립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뒤로는 뭐 이제 뭐 카드라 썰인데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레닌의 그런 금융 자금들이 이게 들어온 거에 지금으로 치면 한 3천억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제 들어왔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내각제 개헌으로 또 바뀌고 하면서 정부가 초대 주석이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고 이제 1925년에는 또 조선공산당이 이제 서울에서 또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1978년으로 민주당 농사지으라고 하는 사람들 농사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서 소비에트에 식량 생산을 했어요.
이제 긍정적으로 기여가